눈부신 햇살이 좁은 원룸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오래된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57살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바삐 움직이는 손끝으로 립스틱을 바르며 서진은 딸 지수가 결혼식장에서 입을 웨딩드레스를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작은 서랍을 열어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낡은 진주 귀걸이를 꺼냈어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지만 여전히 은은한 광채를 품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귀걸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잠시 생각에 잠겼죠. 이 작은 보석에는 세 여자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의 삶, 자신의 삶, 그리고 이제는 딸의 삶까지.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10시간 넘게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병원 복도를 오가며 모은 돈으로 겨우 얻은 작은 보금자리였죠. 서진은 천천히 귀걸이를 귓불에 걸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만큼은 행복해야지.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설렘과 기대 사이로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죠. 서진이 마지막으로 거울을 확인하고 일어섰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지수였어요. 엄마, 어디야? 메이크업 선생님들 다 왔는데. 곧 갈게. 지금 나서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 서진은 작은 박스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귀걸이를 담은 작은 상자였어요. 오늘 이 귀걸이를 딸에게 물려줄 예정이었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 서진은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남편 박도윤이 세상을 떠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었죠.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떠안았고, 저택에서 단칸방으로, 명품백에서 비닐봉지로, 레스토랑에서 길거리 포장마차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웨딩홀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갑자기 서진의 발길이 멈췄습니다. 딸의 결혼식이라는 기쁨 속에서도 10년 전 장례식장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도윤의 관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그 순간,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고된 삶의 행군. 윤서진 씨, 드디어 오셨네요. 웨딩 플래너의 밝은 목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신부 대기실에 들어서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수가 보였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었죠. 서진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딸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지수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너에게 줄 게 있어. 상자를 열자 낡은 진주 귀걸이가 나타났어요. 이건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오늘 내가 착용했으면 해.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예쁘네요. 귀걸이를 달아주면서 서진은 딸의 귓가에 속삭였어요. 우리 지수 정말 행복하게 살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없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 말에 서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의 세월 2개, 3개씩 일했던 그 고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병원 바닥을 닦으며 흘린 땀,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던 손길, 장학금 신청서를 쓰던 밤들. 예식이 시작되기 전 서진은 잠시 호텔 테라스로 나왔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도윤아, 오늘 지수가 결혼해. 내가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10년 동안 듣지 못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서진아. 서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고급 양복을 입고 값비싼 시계를 찬
세월의 흔적 속에서도 여전히 알아볼 수 있는 얼굴. 박도윤이었어요. 10년 전 관 속에 누웠던 그 사람이. 어떻게? 서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설명할 시간이 필요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넸죠. 오늘은 지수의 날이니까 식후에 연락해줘. 그리고 도윤은 사라졌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겨졌어요. 손에는 도윤의 명함이, 명함에는 박도윤, CEO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게 꿈인가? 하지만 손에 쥐어진 명함이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죠. 10년 전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윤서진의 가슴 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기쁨, 분노, 배신감, 어떤 감정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머니, 곧 입장해야 해요. 웨딩 플래너의 다급한 목소리에 서진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요. 오늘은 지수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됐어요. 서진은 명함을 가방에 넣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괜찮아요? 웨딩 플래너가 물었습니다. 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10년 동안 쌓아온 현실이 단 한순간에 흔들리고 있었죠. 식장 안으로 들어서며 서진은 떨리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테라스에서 마주친 도윤의 모습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딸의 순간이었어요. 감정을 억누르고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부 어머니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하객들이 일제히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 수많은 시선 속에서 서진은 본능적으로 도윤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환상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손안의 명함이 그 증거였어요. 웨딩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지수가 하얀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입장했습니다.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수는 친구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있었죠. 도윤이 있었다면 딸의 팔을 잡고 입장했을 텐데. 서진은 그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저기, 옆자리에 앉은 하객이 속삭였어요. 신부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서진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죠. 10년간의 진실이 갑자기 거짓이 되어버린 상황이 비현실적이었어요. 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서진은 기계적으로 웃고 인사하고 축하를 받았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죠.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서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한 얼굴이 자신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정신 차려.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죠. 이건 현실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서진아, 나야. 도윤의 목소리였죠. 지금 시간 있어?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목소리에 가슴이 요동쳤어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날 수 있을까? 모든 걸 설명할게. 서진은 딸에게 먼저 가겠다고 말한 뒤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구석자리에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모습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는 전혀 달랐죠. 서진이 다가가자 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앉을래? 도윤의 말투는 공손했어요. 낯선 사람을 대하듯. 서진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주보는 것이 어색했죠. 오랜 시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과 마주 앉아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도윤이 머뭇거렸습니다. 처음부터.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우린 장례식도 치렀어. 도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난 정말 죽고 싶었어. 사업은 망했고 빚은 산더미였지. 그날 밤 도윤의 이야기가 시작됐어요. 사업 실패 후 그는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한강에 뛰어들었지만 누군가에게 구조되었죠. 그러나 의식을 되찾았을 때 기억을 잃은 상태였어요. 내가 누군지, 가족이 누군지도 몰랐어. 신분증도 없었고, 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노숙자로 몇 달을 살았어. 그러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중국으로 밀항했지. 서진은 믿기지 않는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럼 장례식에 있던 시신은 나중에 알게 됐어. 비슷한 시기에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이었대. 내 물건들이 강가에 있었으니 경찰이 나로 추정한 거야. 도윤은 중국에서의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 현지 사업가와 인연이 닿았고 점차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다고 해요. 그리고 1년 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친 후 갑자기 기억이 돌아왔다고 했죠. 서진아, 그때 생각나는 순간 미쳐버릴 것 같았어. 너와 지수가 어떻게 지내는지,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으니까.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왜 바로 찾아오지 않았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려웠어. 이미 10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너희 삶을 망칠까봐. 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 분노와 안도, 혼란과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오늘 결혼식을 알게 된 건 몇 달 전부터 너희를 찾고 있었어. 그러다 지수의 결혼 소식을 알게 됐지. 라운지의 조명이 두 사람의 표정을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당신이 사라진 후 우린 모든 걸 잃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말을 마치지 못한 채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죠. 서진아, 도윤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라운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밤하늘이었죠.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의 슬픔과 고통, 노력이 헛된 것이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윤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죠. 서진은 작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도윤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현실감 없이 다가왔죠. 지난 10년의 시간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오히려 지금이 꿈 같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서진은 도윤이 사라진 후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례식 직후 채권자들이 몰려들었던 그날.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가진 것은 모두 팔았죠. 명품백, 보석,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14살이었던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어머니를 걱정하던 눈빛.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술 한 잔이 필요한 밤이었어요. 소주를 따르며 창밖을 바라봤죠. 병원 청소부로 일하기 시작했던 첫날, 화장실 바닥을 닦으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날들. 도윤아.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넌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손에 쥐어진 도윤의 명함을 바라봤어요. 박도윤, JD 인터내셔널 CEO. 중국에서 사업을 일으켜 성공했다고 했죠. 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가 성공할 동안 자신은 바닥을 기어다녔어요.
새벽 2시 벨소리에 서진이 잠에서 깼습니다. 지수였어요. 엄마, 자고 있었어요? 아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지수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방금 모르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아빠라고. 서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빠는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요? 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돌아오면 설명해 줄게. 지금은 신혼여행 즐겨. 전화를 끊고 서진은 도윤에게 전화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참을 수가 없었어. 딸인데.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지수한테 갑자기 연락해서 충격 주고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은 10년 동안 없었어. 그 10년을 우린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당신이 죽고 난 병원 청소부로 시작했어요. 지수를 키우려고 2개, 3개씩 일했다고요. 손이 갈라져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지수만 생각하며 버텼어요. 감정이 북받쳐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엄마가 고생하는 거 보기 싫다고 장학금 받으려고 밤새 공부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 알바까지 했고요. 도윤도 울고 있었어요. 그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무 비겁했어.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서진의 말투가 차분해졌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갑자기 연락한 건 잘못된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생각해 봤어요? 도윤은 사과했고 서진은 지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셋이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도윤과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공원 벤치에서였죠. 다시 가족으로 돌아오고 싶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진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런 말을 기다렸던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수는 당신 없이 컸고 난 혼자 사는 법을 익혔어요. 이건 단순한 미안해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도윤의 눈에 깊은 상처가 비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단호했어요. 우린 이미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도 말할 순 있어요. 지수에게. 둘은 오랫동안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2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시간은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없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은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가능성이 그들 사이에 맴돌았죠.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수부터요. 우리 딸이 가장 중요하니까. 2사람은 지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실을 마주하기로 했어요. 서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10년 동안 도윤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그를 다시 삶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서진 자신과 지수를 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지수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진은 딸의 집에 가기로 했어요. 도윤은 조금 늦게 오기로 했죠.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지수의 새 아파트는 작지만 정갈했어요. 신혼집 특유의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엄마. 지수가 문을 열고 반갑게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서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잘 다녀왔니? 지수의 남편은 회사에 갔다고 했습니다. 서진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간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거실에 앉아 신혼여행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수가 갑자기 표정을 굳혔습니다. 엄마, 그날 전화. 정말 아빠였어요? 서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사실이야. 어떻게?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빤 돌아가셨잖아요.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도윤 아빠가 곧 여기 올 거야. 직접 모든 걸 설명해 주실 거고.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서진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이건 나에게도 큰 충격이었어. 결혼식 날 갑자기 나타났을 때 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수가 화들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빠예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이자 지수는 몸을 떨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는 딸의 모습에 서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열게.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자 도윤이 서 있었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죠. 들어와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거실에 선 지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14살 때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었지만 분명 아버지였어요. 저 사람, 죽은 거 아니었어요? 지수가 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앉았어요. 도윤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자살 시도, 기억 상실, 중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기억이 돌아온 순간까지. 지수는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던 거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저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감정이 북받친 지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서진이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수야. 엄만 2개, 3개씩 일했어요. 밤에도 일했고 아플 때도 일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장학금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도윤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그도 울고 있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도윤이 흐느꼈습니다. 내가 없는 동안 너희가 겪은 고통을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세 사람의 흐느낌만 들렸습니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와 그리움, 분노와 안도가 뒤섞인 감정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죠. 지수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저, 잠시 나갔다 올게요. 지수야. 서진이 걱정스럽게 불렀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수는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도윤과 서진만 남겨진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괜찮을까?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10년의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이제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기다릴게. 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든 너희가 나를 받아들일 때까지.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10년 전 그녀를 두고 떠난 남자였지만 지금은 돌아오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한텐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지수가 떠나기 전 했던 말이 서진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밤이 깊어갔지만 지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불안한 마음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지수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짧은 문자만 보내왔습니다. 괜찮아요. 친구 집에 있어요. 도윤도 집에 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잔잔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10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지수가 어릴 때 어땠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진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 아빠는 왜 하늘나라에 갔어요? 매일 물었어.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아빠 얘기를 안 했어. 친구들 앞에서 아빠 없는 게 창피했나 봐. 대신 공부에 미쳐 살았지. 그래서 장학금을.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대 의대에 전액 장학금으로 들어갔어. 그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말을 이어가며 서진은 지수의 성장 과정을 하나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첫 교복을 입던 날, 수능 치던 날, 대학 입학식 날. 도윤은 말없이 들었어요. 놓쳐버린 시간들에 대한 후회가 얼굴에 진하게 묻어났죠. 난 최선을 다했어.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서도 우리 딸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고마워. 도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내가 없었다면 지수는.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슬픈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어땠어요? 중국에서. 도윤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의 삶을 이야기했어요. 기억이 없는 채로 공장에서 일하며 시작한 우연히 만난 중국 사업가의 도움, 그리고 조금씩 일으킨 사업. 처음엔 누군가 나를 찾을 거라 생각했어.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지. 도윤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서진은 슬픔이 밀려왔어요. 만약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만약 시신을 제대로 확인했다면. 그래도 성공했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 하지만 가족 없는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밤이 더 깊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의 10년을 나누었습니다. 아픔도 기쁨도 후회도 모두 털어놓았어요. 마치 오래된 상처를 하나씩 드러내며 치유하듯이. 새벽 3시 지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다음 날 오후 세 사람은 다시 지수의 집에 모였어요. 지수는 전날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생각을 정리한 듯 했죠. 어젯밤 많이 생각했어요.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딸을 바라봤어요. 지수야, 아빠라고 부르긴 아직 어려워요. 지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0년이 지났으니까요. 도윤은 상처받은 눈빛이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있겠죠. 천천히. 그 말에 도윤의 눈에 희망이 빛났어요. 서진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수가 문을 닫지 않았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셋이서 식사라도 할까요?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10년 만에 가족 식사였죠. 어색했지만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의사가 된 이야기를, 도윤은 사업 이야기를, 서진은 지금은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일하셔도 돼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서진은 웃었어요. 습관이 됐어. 일 안 하면 심심해서 못 살아.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 지수와 서진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죠. 서진이 말했어요. 천천히.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은 조금씩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산책과 차 한 잔 나누는 것부터였어요. 지수는 여전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박도윤 씨라는 호칭도 점차 편해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요. 어느 토요일 지수가 제안했어요. 같이 가볼래요? 대학병원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지수는 의대 시절부터 이곳에서 공부했다고 했어요.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봄빛이 따스하게 들어오는 편안한 공간이었죠. 여기서 의사 국가고시 공부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간식 가져다 주곤 했죠.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하루는 12시간씩 앉아 있으니까 걱정됐지. 도윤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못 본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깃들어 있었어요. 박도윤 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아메리카노를 즐겨 마셔. 엄마랑 똑같네요. 저는 달달한 걸 좋아하는데. 지수의 말에 셋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작은 발견들이 쌓여갔어요. 도윤과 지수가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 서진처럼 도윤도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 지수의 웃음소리가 어릴 때부터 도윤을 닮았다는 것. 일주일이 지나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에 한번 와볼래? 저녁 식사라도. 지수와 서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도윤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넓고 럭셔리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죠. 가족 사진 하나 없는 공간이었어요. 요리는 내가 직접 했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운 건데. 서진은 놀랐어요. 예전에 도윤은 부엌에 들어가는 일조차 없었으니까요. 테이블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는 동안 세 사람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는 듯 했습니다. 박도윤 씨, 이거 정말 맛있네요. 지수가 말했어요. 도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순간 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진은 눈을 돌렸지만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식사 후 도윤이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수야, 이건 내게 주고 싶었던 거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어요. 지수가 태어났을 때부터 4살 때까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자신도 모르게 가져갔던 것이라고 해요. 이걸 갖고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도 이 사진첩만은 계속 갖고 있었어. 왜인지는 몰랐지만 도윤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지수는 천천히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아기였던 자신을 안고 있는 젊은 부모님의 모습, 첫 돌잔치, 첫 걸음마. 잊고 있던 순간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이런 날들이 있었네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진도 옆에서 사진을 보며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완전한 가족이었던 날들. 고맙습니다. 지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도윤을 바라보며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갖고 계셔서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도 감정이 북받쳐 울음을 터뜨렸어요. 서진은 둘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진은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완전히 용서하진 못했지만 이제는 도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작은 원룸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까?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희망을 품어봤어요. 아픔 뒤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기회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만남은 조금씩 자연스러워졌어요. 지수는 이제 가끔씩 아빠라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서진과 도윤도 과거의 앙금을 조금씩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수가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시간 있어요? 셋이서 시장 좀 다녀올까 해요. 서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지수가 먼저 셋이 함께하는 시간을 제안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좋지. 어디서 만날까? 세 사람은 동네 전통시장에서 만났어요. 햇살 좋은 일요일,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수가 앞장서서 걸었고 서진과 도윤은 나란히 그 뒤를 따랐죠. 저기 호떡 정말 맛있대요. 지수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먹어볼래요? 도윤이 바로 사겠다며 나섰어요. 호떡을 사들고 돌아온 그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딸에게 간식을 사주던 그 시절처럼. 달콤하네. 서진이 한 입 베어 물며 말했어요. 엄마 입맛은 여전하시네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달달한 거 좋아하시면서 항상 난 안 먹어 하시고. 세 사람은 시장을 거닐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수의 병원 생활, 서진의 분식집 일, 도윤의 사업 이야기까지. 마치 오랫동안 함께했던 가족처럼 자연스러워졌죠. 약국 앞을 지나갈 때 도윤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아직도 어깨 아프니? 도윤이 서진에게 물었어요. 서진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아까부터 계속 어깨 만지는 거 봤어. 예전부터 습관이었잖아. 도윤은 약국으로 들어가 파스를 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중국에서 쓰던 건데 효과 좋아. 한번 써봐. 그 순간 지수가 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죠. 점심때가 되어 세 사람은 시장 안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식당이었지만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지수가 말했습니다. 의대 다닐 때 자주 왔었어요. 서진은 딸을 바라봤어요. 정말? 난 몰랐네. 말 안 했었죠. 그때는 제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자신이 없는 동안 딸이 얼마나 강하게 자라야 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는 듯 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 없이 나온 세 사람은 당황했어요. 저기 처마 밑으로.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세 사람은 뛰어 작은 가게 처마 아래로 피했어요.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렸습니다. 서진은 갑자기 웃음이 나왔죠. 이거 웃긴 상황인데. 서진이 말했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옛날 생각나네. 데이트할 때 비 맞고 피했던 거. 지수가 둘을 번갈아 쳐다봤어요. 어머, 로맨틱한 이야기였네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가족 같았어요. 10년의 공백도 아픔도 잊은 채. 비가 그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갈까? 하루만이라도. 서진과 지수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 어때?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어릴 때 바다 좋아했잖아.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어요. 그가 아직도 어린 지수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좋아요, 바다로 가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가족은 아니었지만 치유의 과정을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침대에 누워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기다려보자. 모든 상처는 시간이 치유하니까. 눈을 감으며 서진은 오늘 시장에서의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호떡을 나누어 먹던 순간, 비를 피하며 웃던 순간, 바다 여행을 계획하던 순간, 새로운 추억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길, 서진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 운전하는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흘렀어요. 뒷좌석에서는 지수가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죠. 날씨가 정말 좋네.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게요. 운이 좋네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의 가족 여행이었지만 아직은 서로에게 적응하는 과정이었어요. 아빠. 지수가 뒷좌석에서 불렀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여행 많이 갔었어요? 도윤의 눈에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내가 3살 때는 제주도도 갔었어. 기억이 안 나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어요. 서진은 그때를 떠올렸어요. 어린 지수가 모래성을 쌓고 도윤이 그 옆에서 돕던 모습.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다에 도착하자 지수가 가장 먼저 차에서 뛰어내렸어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해변을 향해 달려갔죠. 엄마, 아빠, 빨리 와요. 도윤과 서진은 천천히 지수를 따라갔습니다. 햇살이 반짝이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여기 정말 예쁘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항상 바다를 좋아했잖아. 서진은 놀랐습니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잊은 적 없어. 도윤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 다 기억하고 있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진은 시선을 돌렸어요.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열기가 어려웠죠. 3사람은 해변가를 걸었어요. 지수가 조개 껍데기를 줍기도 하고 파도에 발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점심으로는 근처 횟집에서 신선한 회를 먹었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지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딸의 접시에 가장 좋은 부위를 골라 담아주었어요. 서진을 향해서도 똑같이 했죠. 예전의 다정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지수가 카페에 가보고 싶다며 먼저 떠났어요. 의도적으로 2사람에게 시간을 주는 듯 했죠. 서진과 도윤은 바닷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진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서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다려왔던 질문이었지만 준비된 답은 없었어요. 모르겠어요. 서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지수를 위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억지로 뭘 바라지 않아. 그냥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바다의 파도 소리가 2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순간이었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진이 마침내 말했습니다. 당신을 미워했던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도윤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릴게. 얼마나 걸리든. 저녁이 되어 3사람은 바닷가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일찍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서진과 도윤은 테라스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참 많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미소 지었어요. 서울에선 볼 수 없는 광경이지. 조용한 밤 2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시간을 그려보는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일출 보러 갈까? 도윤이 제안했습니다. 서진은 잠시 생각하다 웃었어요. 좋아요. 지수도 좋아할 거예요. 다음 날 새벽 세 사람은 졸린 눈을 비비며 해변으로 나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지수가 탄성을 질렀습니다.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세 사람은 나란히 섰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이다 그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지수의 손을 잡았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네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에게도. 지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어요. 해가 완전히 떠오르자 세 사람은 천천히 펜션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시장에 들러 신선한 식재료를 사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10년 전 그 사람은 무너졌고 난 버텼고 아이는 자라났다. 서진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다. 바다를 뒤로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아, 괜찮니? 도윤이 물었어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이제는 정말 괜찮아요. 이야기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따뜻한 만남과 진심 어린 순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 소중한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모두에게 큰 위로와 가르침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마음의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